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저희 대전 캠퍼스 올해 합격생 분 중에서 이제 선행반 주신 분 한번 모셔가지고 이렇게 간단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 선행반부터 김영편입 대전 캠퍼스를 다니기 시작해서 한남대 행정학과에서 홍익대 경제학과로 편입한 이은서라고 합니다. 합격한 학교로는 단국대 경제학과, 가천대 경제학과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경제학과만 또 네. 지원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이유가 있었어요? 경제학과 어, 드신 게? 행정학과 다니면서 네. 좀 진로 선택 폭이 좁다고 느껴서 편입을 한다면 경제학과로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경제학과 다 해보니까 어때요? 수학을 너무 많이 하고 대신에 팀플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팀플이 없어요, 네, 아예 경제학과는. 없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은사학생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선행반 이야기. 또 네. 선행반 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영향이 있었고 또 간단한 지금 또 어떻게 지내는지 그 얘기를 궁금해서 보셔봤는데요. 은서 학생은 어떻게 편입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 거예요? 계기가 어떻게 음, 될까요? 저 전적대 입학하자마자 편입 고려를 했었는데요. 그 3학년으로 들어가니까 시간을 절약한다는 생각이 컸고,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선행반부터 시작해서 그 휴학을 하지 않고 바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래도 선행반 하면서 이제 학교를 병행하면서 공부했었을 텐데 그때 따지고 보면은 6개월 혹은 거의 1년 반 가까이 동안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다른 친구들보다 통상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긴데 그걸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었던, 잘 유지할 수 있었던 동기부여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대입 공부를 준비할 때, 수능 준비를 할 때, 학원을 안 다녀봤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안 보여서 딱히 중간에 그만둬도 별로 크게 잘못된 거라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학원을 나오니까 다른 친구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만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더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대입 때는 혼자 하셨다 하셨는데 네. 그 인강으로 하신 맞아요. 거였어요? 그리고 인강하고 현강 차이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음, 차이가 컸나요? 네, 인강하고 현강 저는 차이가? 인강을 끝까지 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현강으로 하면 어쨌든 학원에 출석만 하면 강제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저같이 공부 안 하던 학생들도 개념을 끝까지 공부하고 다음 응용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현강의 가장 중요한 그거라고 보거든요. 음, 아무래도 이제 인강은 스스로가 이제 시간이랑 뭐 공간 이런 걸 절약해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펴야지만 그거를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앉기까지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근데 현장 강의하게 되면은 내가 오늘 안 들었을 때 이제 교수님 자료 못 받는 것도 있고 수업 음, 놓친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바로 옆에 경쟁자들이 있으니까 음, 자극이 아마 더 맞아요. 와서 훨씬 더 저도 현강이 그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저희 많은 학원들 중에 뭐 사실 인강도 있었고 뭐 대전 캠퍼스 말고도 뭐 부산이나 대구 또 서울에 캠퍼스가 많은데 대전 캠퍼스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정확히는 어떻게 알게 음, 되셨고 선택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다닌 학교가 대전 소재대학교였어서 주변의 학원들을 찾아봤는데 편입이 워낙 정보가 적다 보니까 갈 거면 대형 학원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그 일단은 편입 자체에 대한 제도에 대한 건 언제쯤 하셨어요? 편입이 할 수 있다. 사실 수능을 더 보기 싫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편입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막상 들어야 어느 정도 학점을 들어야 하는지랑 뭐 어느 정도 성적이 받쳐져야 되는지랑 이런 거는 몰랐었는데 사실 저는 상담을 받고 학원에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먼저 냈다 돈부터 입금을 아, 했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원래 보통 상담을 받고 아, 나 이렇게 하면 좀 하게 할 수 있겠다 하고 음, 보통 들어오시는데 일단 결제부터 하고 하셨구나. 네. 그래서 온 다음에 네. 석한쌤이랑 첫 상담을 하고 나서 네. 제가 어느 정도 갖춰야 하는지 그러니까 시험 자격 같은 거에 대한 것도 많이 듣고 그랬었어요. 어땠어요? 생각보다 이 대입이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편입 준비하는 정보라든지. 그래서 물론 혼자 서칭하거나 가능하긴 한데 학교별로 너무 다르기도 하고 네. 뭐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른 쌤이 소통을 하면서 끝까지 잘 유지했던 게 또 큰 역할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다른 친구들 먼저 선행반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선행반 딱 한 반년 정도 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 끝나고 뭐 다음에 넘어갔을 때 혹은 선행반 돌아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처음 선행반 수업을 시작했을 때 정말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했던 게 어렸을 때 막 공부를 하라는 소리를 듣고 자라질 않아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정말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막 너무 쉬운 거 가르친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저같이 기초 부분이 필요한 학생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은서 학생 그 선행반도 모의고사 같은 거 막 보잖아요. 네. 점수 기억나요? 선행반 때? 1학년 모의고사 같은 거 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70점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베이스가 나쁘지 않은 편이긴 했었네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 선행반 때 공부했던 게 24년도, 그러니까 작년 본격적으로 달리는 그 1년 동안 어떻게 좋은 영향을 줬었나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우선 정규반 처음 시작하고 모의고사 볼 때 기죽을 수가 있는데 선행반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점수가 잘 나와서 거기서 멘탈 안 흔들리고 더 잘 갔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했던 게 작년 석한쌤반, 그러니까 은서 학생처럼 네. A반 온 친구 대부분의 선행반 출신들이 많았고 네. 제가 관리했던 B반이 이제 선행반보다는 이제 새롭게 1월 3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평균 모의고사 점수 차이가 10점에서 20점 가까이 났었어요. 그게 이제 6월, 7월까지 넘어가가지고 제가 그 전까지는 아니 학생들이 1년 동안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6개월 더 한다. 아 이건 얘네한테 안 좋다 했는데 점수 차이가 20점씩 나는 거예요. 아 선행반 하는 게 다르긴 하구나.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막 선행반은 완전 베이스부터 자박하잖아요. 뭐 문법도 그렇고 독해도 그렇고 이 부분이 좀 도움이 컸던가 싶은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뭐 단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우선 어휘를 엄청 강조해 주셨고 선행반 때는 MVP부터 시작 안 하고 맞아요. PL국화라고 엄청 기초적인 단어부터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에서도 모르는 게 많았었어서 그걸 먼저 하고 MVP로 넘어가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문법도 정규반보다 좀 더 천천히 이해할 수 있는 속도로 개념을 먼저 돌려주셨고 독해도 아예 처음부터 독해 지문을 주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구문 하나부터 문법 지문 중에 나왔을 때 주목해야 할 구문 같은 걸 잘 알려주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은 아무래도 이제 선행반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선행반을 이제 하실 때 팁 같은 게 있었을까요? 아,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다. 이런 건 살짝 아쉬웠다. 같은 내용이 있을까요? 뭐 그때 정말 너무 불타오르면 중간 여름쯤에 너무 힘들 것 같고 맞아요. 네. 제가 뭐 조언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결석만 안 해도 반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은서 학생 결석 안 했죠? 네. 그럼 방금 이제 불타오르면 힘들다 얘기했었는데 네. 은서 학생 그러면은 선행반 다닐 때 좀 템포 조절하면서 했었나요? 아니면 그때부터 딱 달렸나요? 저는 그때 학교 학점을 몰아듣던 시기라서 학원에 크게 너무 여기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었고 그냥 학원 수업 빠지지만 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잘했네요. 이게 사실 저는 그 선행반이 약간 운동하기 전에 약간 스트레칭한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편입을 달린다 했을 때 합격생들이 최소 시간 무조건 8시간 정도 순공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게 말이 8시간이지 평소에 대학생들이 8시간씩 공부를 어떻게 해요? 그쵸? 그래서 선행반 때 단어 외우는 건 2시간 정도, 복습하는 거 1시간씩 하면 4시간이면 정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6시간, 8시간씩 넘어가가지고 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이제 공부했던 걸 좀 돌이켜 볼 것 같은데 재학하면서도 공부했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선행했던 것도 있었잖아요. 학교 맞아요. 다니면서 다른 경쟁자들과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네. 재학하면서는 공부 병행했을 때는 하루 루틴, 일과가 어떻게 됐었을까요? 1학년 1학기까지는 학교를 낮에 가고 저녁반을 다녔었어요. 2학년 1학기. 2학년 네. 1학기까지.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학점을 최대한 적게 들어서 학원 안 나오는 날만 학교를 가고 나머지는 오전반으로 다녔거든요. 2학년 2학기 때 학점 최소한 들었다면 몇 학점 들으셨어요? 7학점을 7학점. 들었는데 그중에 4학점만 학교를 가고 나머지 3학점은 그 온라인 강의로 들었어가지고 하루만 가는 게 가능했었어요. 이거는 그럼 석한쌤이랑 얘기하면서 미리 조율을 한 거죠? 근데 계속 상담을 할 때 네. 석한쌤께서 후반부에는 편입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하니까 맞아요. 네. 앞에 많이 들어놔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냥 좀 무리해서 땡겨 들었어요. 잘했네요. 왜냐면은 상반기 때 돌이켜보면은 외우는 게 좀 많잖아요. 맞아요. 단어도 외우고 뭐 이론도 외우고 이런 상황이라서 외우는 건 사실 뭐 바쁘긴 하지만 이동하면서도 외울 수 있고 뭐 밥 먹으면서 외울 수 있는데 하반기 때 문제 진짜 많이 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이동하면서 못 푸니까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담임쌤이 얘기하면서 조절 잘 하셨네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럼 1학기 때는 이제 저녁반
하신 네. 거고 그때 혹시 안 힘들었어요? 전학반 하면서? 그때 사실 학교에서 많이 졸기도 했고 음. 점수 떨어질까 봐 많이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그만둔다는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보통 학교를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은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전적과 성적을 얼마나 챙겨야 되냐 이런 거를 맞아요. 고민을 많이 했었을 텐데 은서 학생은 어땠어요? 전적과 성적을 많이 챙겼나요? 아니면은 저는 챙긴 편이긴 한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크게 체감을 못하긴 했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다 하긴 했는데 나중에는 그거에 치우치느라고 단어 못 외우고 이런 것보다는 학원 공부도 많이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사실 전적과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서 네, 그 맞아요. 병행하시는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딱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후회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냥 학교 성적은 좀 대충 할 걸. 맞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단어 외우고 뭐 문법 문장 풀고 하면 더 낫지 음, 않았을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커리큘럼이 되게 많은데 기억 남았던 혹시 수업이나 자료 이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까지 문법을 못했었는데 12월 정도에 김진원 교수님이 문법을 학교별로 묶어서 해주셨어요. 근데 학교마다 많이 나오는 문법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지금 문법이 계속 발목 잡혀서 힘든 것보다 다른 거랑 다 같이 열심히 하다가 시험 직전 날에 그 학교별로 묶어주신 자료만 달달달 보고 들어갔더니 좀 수월했던 것 음,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시험 보기 직전인 거네요. 네, 그냥 그쵸? 수업 때 했던 거를 한 딱 번 더 필요한 보고 부분만 들어갔어요. 딱 해주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약간 스타일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교수님이 문법은 이제 김진영 교수님, 네. 국회는 박준석 교수님, 논리는 네. 이제 방정 교수님 같이 진행했었는데 네. 어땠어요? 독해는 문제 유형별로 해주시다가 너무 오래 했다 싶으면 또 그 독해 지문의 주제별로 해주시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주셨는데 그때그때 뭐 뉴스에 나오는 사회적인 이슈들 이슈들도 다 언급해 주시고 나올 수 있다 말도 자주 해주셨고 관련된 지문들도 많이 보여주셨었어요. 실질적으로 사회적 이슈 관련해서 짚어주시면서 시험에 나온 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어, 있지 않아? 한강 지문 한강? 안 나왔었나?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한강쌤 나왔죠. 맞아. 나왔죠. 한강쌤 맞아요. 그때 아, 맞아요. 맞아. 나왔어요. 네, 지금 친구들 같이 오셔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요. 선생님들 기억나요. 한강쌤 네, 말씀하신 거. 올해는 뭐 트럼프랑 뭐 맞아요. 정치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또 그리고 이거는 시사까지는 아닌데 그 되게 상식 수준에 있는 지식들을 저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스탠리 밀그램 실험인가? 그게 제 기억에 홍대에서 나왔었는데 저는 원래 알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독해쌤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해 지문에서 알려주신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두키 교수님의 그 배경 지식이랑 파생되는 것들이 맞아요.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러시는데 옛날에는 이제 학생들이 독해 수업을 많이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수업 때 한 4지문, 5지문 진행하시는데 이 시간에 내가 혼자 공부만 10지문씩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 생겼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넓은 편입 영어에서 그거 뭐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교수님이 풀라고 하는 거, 이 그거 적중할 만한 거 이런 게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잘하셨네요. 논리는요? 논리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조금 비중을 안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수업을 해주실 때 기출문제를 풀어주셔서 그 좀 부족할 수 있는 논리 부분을 채워주셨고 그리고 제 기억에 그 에이펙스 특강 때 편입 기출이 아닌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가져와서 풀어주셨던 것 같거든요. 음, 그런 게 좀 논리적 사고 기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게 에이펙스 특강, 상위권 특강을 들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상위권 특강 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커버했던 게 좀 컸었을까요? 윤서 학생 작년에 공부하면서? 저는 사실 수업이 너무 어려웠는데 음, 덕분에 그게 실제 시험보다 어려운 것도 많이 알려주시니까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좀 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좀 문법 교수님 자리에 계시는데 문법 교수님 또 스타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법 교수님은 계속 퀴즈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그렇게 성격이 좋지 않아서 주변 친구들을 다 견제하면서 학원을 다녔었는데 네. 그 사이에서 제가 어느 정도인지 꾸준히 알 수 있게 해주셨고 개념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고 그 뒤에 응용할 수 있는 문제도 알려주시고 또 아까 말한 퀴즈처럼
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점이 좋았어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학생들이 퀴즈 되게 민감해요. 맞아요. 또 우리 대전 같은 경우 대구랑 묶어서 같이 이름 올라가잖아요. 음. 이름 이번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가지고 엄청 관하기도 아, 하고 요즘엔 좀 덜 그러는데 교수님 저번 때까지만 애들 잠 안 자고 공부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우와. 그대로 금요일 날 시험 보는데 애들이 금요일만 되면은 눈이 초점이 없는 거예요. 충혈돼 충혈돼 있어가지고 물어봐요. 왜 그래? 그러니까 저 퀴즈 있어가지고 잠을 안 잤다고. 근데 교수님도 저도 그렇고 잠새우지 말라. 좀 자라. 그런데 애들이 좀 과몰입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상반기 때 이론 한번 잡아주시면서 우리가 베이스 쌓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수업만 따라가도 맞아요. 주시는 것만 따라가도 충분히 해결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우리가 1년 반 가까이 이제 공부했었는데 중간에 슬럼프 혹시 왔었나요? 그래서 제가 여름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떨어지고 뒤에서 치고 나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 막 그때 심해지죠. 내가 해서 되나? 또 그냥 내 성적, 내 공부가 딱 여기까지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딱 그때 담임쌤이 상담 잡아주셔가지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해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석관 선생님이 되게 언뜻 보기에는 무관심해 보이는데 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친구 지금 성적 떨어져가지고 위험하다 싶으면 그 부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은 석관 선생님이랑 소통을 하면서 차근차근 잡아간 거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어때요? 대전 캠퍼스에서 다니시면서 뭐 관리라든지 혹은 뭐 담임쌤이랑 있는 피드백 같은 게 좀 뭐 방금 도움됐다 얘기하긴 했었는데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땠는지? 그 학원 환경 같은 부분은 저는 이제 여기만 다녀봤으니까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학교 가서 다른 편입생 동기들이랑도 친해졌는데 네. 그 친구들 학원은 조금 더 잡담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끼리요? 네. 네. 그렇게 막 그게 어려운 분위기는 아니라고 하던데, 저는 여기 다니면서 아무랑도 말을 안 해봤어가지고 되게 자습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음, 했었어요. 요즘 작년, 재작년 합격생들 얘기할 때마다 가장 많이 뜨는 게 이거긴 하거든요. 학습 분위기 조용하다. 네. 근데 이게 교수님들도 언급 많이 하시고 담임쌤 얘기 많이 하는 게 어차피 학교 가면 그때 친해져요. 굳이 학원 다닐 때 침묵하지 말고 학원 다닐 때는 서로 경쟁자로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도 또 친구들 오셔가지고 같이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 자습 환경은 이제 분위기 외에는 괜찮았을까요? 분위기는 그랬고. 저는 항상 수업 끝나고 6시에서 10시 사이까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옆에 공부하는 학생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저는 스터디 카페보다 학원에 있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막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진짜 막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네 그런 친구 있었나요? 그 되게 유명하신 강씨요? 네. 자리가 또 가까웠어가지고. 가까웠구나 그 네. 와중에.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느꼈냐? 물어보니까 이제 상반기 때는 몰랐다가 하반기 때부터는 슬슬 그 친구도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생각보다 나를 많이 보고 있구나.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공부를 다들 좀 자극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석환 쌤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어땠어요? 저는 선행반 때부터 제가 중간에 잠깐 저녁반을 했을 때 제외하고는 석환쌤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서 상담도 정말 많이 했는데, 초반부에는 편입시험에 대해 설명해 주시다가 이제 시기별로 그때 뭘 해야 할지, 제가 좀 고민 상담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같은 거를 항상 알려주셨어가지고 저는 상담하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진짜요? 네.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좀 기출 혹은 이제 편입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이게 보는 게 또 선행반도 있겠지만 이제 한 7개월, 6개월 남은 친구들도 이 내용을 볼 거란 말이죠. 네. 특히 아마 올해 수강생 친구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중요한 게 이 여름방학 시즌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네. 재학생 출신이나 또 상위권 친구 되게 중요한데 여름방학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거 되게 좋았다 싶었던 상황이 있을까요? 병행하는 사람이면 제일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게 여름방학인데, 정말 어휘를 양적으로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양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시험장에 저는 MVP 1만 봤거든요. 2 안 봤어요? 네. 어, 근데 1에 있는 동의어까지는 보고 갔는데, 네.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홍대 시험에는 2에 관련된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마 동의어가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정말 작은 단어들이라도
지나치지 말고 여름 때 많이 외워둬야 마지막에 편한 것 같아요. MVP 원해 보면은 뜻도 되게 뭐 1번이면 3번, 4번 뜻도 맞아요. 많고 동요도 많고 심지어 뒤에 수거 어펜딕스까지 많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다 건드려야 되는 게 그냥 기본인 느낌이다.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여름방학 때는 아무래도 이제 문법 비중이 내려놓는 시점일 텐데 맞죠? 네. 그래서 기억나요? 여름방학 때 뭐 위주로 공부했었는지 어휘 말고도? 여름에 이제 막 독해 지문을 그 전까지는 그냥 수업 때 해주시는 것만 보다가 이제 1단계 이런 책들을 빨리 푸는 시기가 됐었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다 풀고 있으니까 저도 풀어야지 싶었는데 막상 그렇다고 문법을 아예 놓으면 바로 문법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좀 비율을 잘 맞춰야 될 것 같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독해를 늘리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독해 어려운 문제 풀었나요? 심화 독해 이런 거 안 풀었던 것 풀진 같아요. 않았어요? 그럼 네. 교수님 주신 네, 자료랑 이제 교수님이 주신. 상위권 특강 들으면서 그 자료를 일단 아, 푸신 네.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기출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혹시 기출 얼마나 풀었는지 기억나요? 100개 정도 100개는 기본적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잘 맞았던 기출이랑 좀 안 맞았던 기출 혹시 기억나나요? 저는 짧은 시간 내에 네. 풀어야 되는데 비교적 쉬운 기출들은 점수가 다 안 오히려 나왔었어요. 타임 어택이 더 어려웠구나. 네, 그게 너무 저한테 압박감이 심해서 건대나 외대 같은 그쵸. 지문들은 잘 본 적이 없고 음, 차라리 다 같이 어려운 대신 시간 좀 남으면 다 대표적으로 같이 못하면 어, 홍, 홍대는 그냥 중간 정도라고 하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홍대 잘 맞았고 네. 중앙대도 떨어지긴 했지만 네. 기출은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가천대 어땠어요? 가천대가 학교 네임밸류보다 시험이 좀 맞아요. 어렵잖아요. 저 이번 가천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서 네. 제가 최투합한 데가 없고 다 예비로 들어갔는데 네. 예비 번호가 가천이 제일 큰 거예요. 근데 가천대가 제일 먼저 몇 발표했거든요. 번이었어요, 가천대? 30번. 30번에 붙은 거죠. 네, 붙었어요. 그래서 가천대가 30번이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알고 보니 학교 레벨보단 그때 시험 난이도에 따라 좀 차이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이번에 홍대가 경영학과 40명인가 이렇게 많이 뽑았잖아요. 그래서 제 맞아요. 기억으로 홍대 경영이 105번인가? 맞아요. 110번까지 동고로 저도 네. 봤었는데,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저는 언뜻 봤을 때 계속 그냥 상위권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음,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네. 네, 그래서 100분위가 70, 80 그 사이 정도였었고, 실제 고사장 중에 기억나는 고사장 있어요? 이게 저희 학교 부사장이 기억에 홍대요? 네, 남는데 네. 다 욕을 했어요. 왜요? 네. 저도 저희 학교가 될 줄 모르고 욕을 같이 했는데 뭐라고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이건 근데 저 말고도 편입생 말고도 그냥 재학생들도 다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그 일체형 책상인데 홍대가 일체형 책상이구나. 그게 아이고. 몇 개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 있어서 이거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시험을 보는 점점 제 시험지가 한 장 넘길 때마다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옆 책상에서 텀싸가 굴러다니길래 몇 개가 지금 기울어져 있나 보다 와. 하고 막 다 욕하면서 나왔던 기억이 남습니다. 보통 그 시험 끝나고 막 학생들 블러핑 하는 거 들려요? 막 어떤 쉬웠다, 어려웠다 하잖아요. 저 그치? 약간 귀를 막으려고 했어요. 아, 들으면 잘했네.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이거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다른 학교 생 정씨 있잖아요. 건대 붙은 친구. 아, 네.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야, 건대는 시험지 주니까 채점하지 말고 멘탈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보지 말라니까 걔가 카톡을 딱 보냈는데 사진 시험 찢어놓고 이만큼만 있는 거 저한테 보낸 거예요. 자기 시험 다 찢었다. 그렇게 했던 것도 기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잊혀지지 않는 게 딱 그거거든요. 저도 편입 합격했었는데 그 컴퓨터에서 그 합격 문구를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제가 지금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아, 어땠어요? 홍익대 학교 발표 날 상황이랑 그 당시 좀 감정 이런 것들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제가 예비 1번이었어요. 경제학과. 네. 그럼 사실 붙는 번호인 걸 아는데도 그쵸? 제 눈앞에 합격증이 없으니까 네.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또 그 당시 최초화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게다가 20일 날 전체 일정이 마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홍대가 추가 합격 전화를 19일부터 돌리기 시작해서 너무하네. 19일 이제 전화 돌리기 시작했다 했을 때부터 그냥 휴대폰을 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는데 그게 번호가 홍대 입학처라고 뜨더라고요. 아, 저장 네, 안 해도? 안 해도 그냥 떠요. 어.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그 스피커폰으로 들으면서 와. 진짜 전화 끊자마자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저도 진짜 좋았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대생이 됐는데 네.
어때요? 달라진 점 첫 번째가 뭐예요? 편입하고 달라진 점. 사실 이제 막 적응을 좀 끝낸 것 같은데 그쵸? 네. 초반에는 1, 2, 3학년 수업을 좀 섞어 듣다 보니까 좀 적응하는 데 힘들었는데 편입 같이 한 동기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편입하고 나서 이제부터 뭐 할지 이런 얘기도 서로 나누면서 너무 이제 실감이 났고 그리고 사실 주변이 너무 좋아서 요새는 노느라 바쁜 것 같아요. 홍대 주변 뭐 있죠? 홍대 하긴 뭐 홍대 하긴 자체가 뭐 그 자체가 이제 맞아요. 거기는 이제 뭐 스팟이니까.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편입하기 전에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내가 과연 편입한 다음에 기존 친구들이랑 섞일 수 있을까가 음, 첫 번째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음. 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때요? 이번에 중간고사 보고 왔는데 열심히 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랑 사실 어울리기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개인적인 느낌이 더 커서 아무래도 조별과제도 없고 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편입생들끼리 한번 모이고 나서 다 같이 친해지니까 서로 공통점도 많고 해서 외롭거나 하진 않았어요. 또 거기에 우리 대전 캠 친구들이랑 같이 또 모임이 또 있으니까 초반엔 좀 그것도 힘이 났겠네요. 맞아요. 그쵸? 그건 저희가 주도한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맞아요. 웃긴 게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어쨌든 같은 반 1년 동안 같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얘가 공부 열심히 한다. 쟤랑 음, 친해지고 싶은데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참아뒀다가 마지막에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나면 학생들이 한 명씩 와요. 그래서 아, 쌤 혹시 그 친구 연락처 제가 받아도 될까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이성적인 거 다 떠나가지고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거기? 몇 명이에요 거기? 거의 20명 다 20명이요? 되는 거의 그 정도 엄청 많아요. 와, 그래서 잘했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명? 16명? 와, 많다. 16명. 저 기억나는 게 그 뭐지? 저한테 저 쉬는 날인가 그때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데 응원 축하한다 영상 좀. 아, 진짜로? 그래서 석가쌤한테 먼저 얘기했고 저 쉬는 날인데 이제 애기랑 그때 백화점 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보냈겠구나 싶어서 저만 보냈더라고요. 석한쌤은 다들 바빠가지고 캠퍼스에서 못 보내고 뭐 그랬었는데 참 그거 보고 보낸 저도 참 따뜻했습니다. 아,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지금 학교 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랑 비전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막 다음으로 뭘 해야 할까 생각해보는 시기인 것 같은데 주변 친구들은 대학원을 생각하기도 하고 막 복수 전공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공모전 이런 대외 활동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단 제 목표는 졸업을 문제 없이 했으면 좋겠고 일단 미시적으로 일단 졸업 네, 먼저.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3학년에 편입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딱 제가 봤을 때 놀기 좋은 건 딱 지금까지고 이제는 취업 준비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쵸? 네, 힘내셔야 됩니다.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제가 살면서 애 키우고 결혼하는 거 그것도 힘들지만 가장 힘든 건 취준 때였어요. 어머. 네,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혹시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편입 동기들이랑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편입 하나만 보고 그렇죠. 공부했으니까 딱히 그런 취업에 대한 고민이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그치. 편입이 딱 되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지 하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편입은 어찌됐건 편입까지는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있고 뭐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딱 공부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취업 때부터는 본인 스스로 정보도 찾아야 되고 뭐 도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근데 어찌됐건 내가 전적대 한남대에서 홍대까지 바꾸는 되게 엄청 많은 스펙업을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자체가 아무래도 스스로도 성장에 많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된 거고 내가 1년 넘게 그 시간 투자해서 학교를 바꿨다. 남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거 토대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거를 듣고 있을 예비 편입 준비생들에게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단어가 너무 크고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서 나중엔 그냥 흘려듣게 되는데 시험장 딱 들어가면 깨닫거든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단어 정말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학원 오래 다니면서
막 말은 안 걸었지만 약간 익숙해져서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던 친구들이 중간에 막 사라지는 거 보면 슬펐거든요. 안 사라졌으면 그쵸, 그쵸, 좋겠고. 네. 잘 버티면 네, 되는데 그래서 힘드니까. 우선 끝까지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간에 안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너무 중요한 거. 단어. 네. 제가 봤을 때 인문계는 무조건 공부에 반 이상 단어 가져가야 되죠. 그쵸?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버티면 다릅니다. 못 버텨서 그런 거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캠퍼스 혹시 추천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거주지가 대전이시거나 학교가 대전 소재 대학이면 접근성이 정말 좋아서 다니실 때 이쪽을 선택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대형 학원이라는 게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정보도 많고 기출 같은 거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편입 준비하시고 계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저희 기현P 대전 캠퍼스는 지금 학교생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첫 번째, 까지. 일찍 할수록 도움되는 건 확실하다. 맞아요. 아무래도 베이스를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고 특히 편입영어 중에 어휘잖아요. 이 어휘를 기초 한번 돌리고 MVP 들어오는 거랑 빈투도 높은 거 바로 들어오는 거랑은 외우는 속도라든지 효율이 되게 다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습관. 어찌 됐건 혼자서 공부하는 게 잘 잡혀 있으면 좋기는 한데 대부분 잘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상대들이 보여야 되는 거고 교수님 수업을 강제적으로 깔아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잘 버티시면 됩니다. 그쵸? 네,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